내년 서산 대산항에서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시작됩니다. 관광 상품이 출시 한 달여 만에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크루즈 운항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한 제2요구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원들에게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교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운송 차량의 첫 차와 막차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충남도가 20일부로 소 럼피스킨 종식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등 9개 시군 21개 방역에 대한 이동 제한 등 각종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가축 시장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서산에서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시작됩니다. 크루즈선은 서산에서 출발해 대만 등을 경유하게 되는데요. 네, 해당 크루즈선 상품이 출시 한 달여 만에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11만 톤급 규모의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입니다. 크루즈선에는 최대 3,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선박 안에는 대규모 식당과 카지노, 수영장 등 다양한 오락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해당 크루즈선은 내년 5월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해 대만과 일본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충청권 첫 국제 크루즈선 운항인 만큼 많은 기대를 받는 상황. 지난 10월 판매를 시작했는데 현재 매진됐습니다. 크루즈 여행 불모지였던 충남에서 이렇게 처음 유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완판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는 국제 크루즈선의 성공적인 운항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산항에서 하산하는 크루즈 이용객이 서산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산해양수산청도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또 그동안 개장이 미뤄졌던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보수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세관, 검역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리고 이제 서산시와 함께 국제 크루즈선 여행분들이 이제 대산항 여객터미널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크루즈선 운항을 시작으로 서산을 경유지로 들리는 크루즈선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크루즈선 운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 취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 크루즈는 서산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이 크루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크루즈선 운항으로 8년 만에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문을 여는 등 서산 지역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한 제2요구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교육청 주간 업무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2요구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은 충남도의회 제2표결 전까지 도의원들과 도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충남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서산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18일부터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업체가 응하지 않아 협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전세버스 13대와 관용차 석 대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또 마을과 읍면 소재지 구간은 무료 택시 50대를 운행 중입니다. 서산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운송 차량의 첫 차와 막차 시간을 조정하고 대산읍 방면에 차량 한 대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서산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충남도가 20일부로 종식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등 9개 시군 21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또 방역대 내 농장의 소 거래가 전면 허용돼 가축시장 정상화와 농가 경영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럼피스킨 재발생 등 유입 차단을 위해
내년 예방 백신 일제 접종, 모기와 파리 등 흡혈곤충 집중 방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럼피스킨 종식은 발생 2달 만으로 충남에서는 9개 시군 41곳이 확진돼 소 1,797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당진시 청소년복지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고민상담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직접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조남희 담당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전망팀 조남희입니다. 예, 먼저 찾아가는 고민상담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멘붕방지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는 지역 내 초중고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내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네, 올 한 해 운영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기가 진행됐는데요. 초중고 학생 약 470여 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중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학생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여 청소년 특별지원금을 받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성과도 있습니다. 네,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도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 센터는 올해 3년간 실적으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개인 상담, 청소년 전화 1388,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카페 수다벅스 1호점을 운영하며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앤피플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남희 담당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입니다. 이미 겨우내 먹을 김치 담근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 김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이나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또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는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충남 지역의 초중고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 18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4.6%로 가장 높았고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 언어 문화 개선과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20일 보령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지역별 일정에 따라 내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실시합니다. 충남교육청은 기존 시군마다 다른 배정 일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었다며 내년부터는 일정 기간으로 통일을 해서 배정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충남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 수는 2만 700여 명으로 올해 대비 약 6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28명으로 올해보다 2명 감축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내년에 홍성사랑 상품권을 올해보다 100억 원 축소된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10개월 동안 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했지만 내년에는 2월과 9월에만 10% 할인하고 나머지 10개월은 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내년 국비 지원 계획 불투명에 따른 조치라며 향후 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안군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태안군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은 10%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올해보다 상수도 요금 약 900원, 하수도 요금은 600원을 매달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서산 쌀이 처음으로 유럽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17톤으로 19일 부산항에서 선적돼 내년 1월에서 2월 중 네덜란드 등 유럽 소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서산 쌀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소비 수준이 높은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기를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 독거노인 20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당진시는 충남도가 주관한 충남형 공동생활홈, 즉 실버홈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실버홈은 오는 2025년까지 총 30억 원이 투입돼 정미면 산성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실버홈에는 20호 이내에 1인 1실 주거 공간과 식당, 커뮤니티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